솔직히 대부분의 이 보수 바닥에 있는 사람들, 뭐 자기 이름 깨나 있다라는 사람들, 내지는 뭐 유튜버라는 사람들, 농객이라는 사람들, 대부분 정치적으로 줄을 서죠. 솔직히 말하면 적당한 시기마다 정치적으로 줄을 서고, 그리고 또 그런 시기가 끝나면 또 이제 나름 농객이나 뭐 보수단체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그래서 줄 서는 것과 단체 운영이나 유튜브 운영이나 뭐 또 이런 것들이 전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한 거는 이 보수 운동이라는 것이 과연 그런 식으로 가서 되는 거냐. 사람한테 줄 서는 식의 운동. 지금 유튜브 하는 것들 중에서 줄 안 서는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한테 줄 서는 것이 그야말로 이 유튜버의 하는 목적인가? 돈 벌고. 저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유튜브라고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이 뭐라 그러든 그러지 않든 사회적 책임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이 당대표 되면 황교안에 줄 서고, 김종인이 되니까 김종인 찬양하고, 홍준표가 되면 홍준표 찬양하고, 그래서 정처 없이 이렇게 줄 서는 솔직히 말하면 지새끼보다도 못한 더러운 속성들을 가지고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이 보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못 나오게 되고 최재형이가 출마 안 한다고 하면 그때는 이 보수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열, 최재형 둘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수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재명이하고 문하고 관계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문제지. 이재명이가 만약에 놓으면 윤석열과 최재형이 제거되면 현행 보수 있는 인물 누구로도 이재명을 못 당할 가능성이 커요. 이 보수가 인물에 의존해서 가는 현상 때문에 특정 사람이 없어지면 보수는 대안이 없어지고, 대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속히 개헌으로 쏠려갈 수 있겠죠. 그러면 문이 노리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이 두 사람, 윤석열을 제거하고 최재형을 못 나오게 하면 끝나는 게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문가리가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우리한테 내로남불 프레임을 덮어 세웠고, 부동산 말고 못한 게 뭐냐. 어제 초선 의원들 68명인가 불러놓고 문이 군기 잡았죠. 한 명도 문 앞에 싫은 소리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문은 지금 상당히 자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자신의 배경에는 꼭 집어서 한 2명만 제거하면 끝난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에서 문이 자신감이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한간에 뭐 윤석열이 국민의당에 입당하니 안 하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와요. 어떤 척근은 입당한다, 어떤 척근은 와전이다, 반박은 자제하겠다. 뭐 전략적 모호성입니까? 내가 볼 때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그야말로 윤이 정치를 몰라가지고 이런저런 척건들이 윤에게 자기가 윤 대표한다라고 나서가지고 산만하게 언론의 지 생각을 흘려서 자기 주도권을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죽순으로 통제되지 않는 소리가 나오는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옆에 보면 지지자 등에서 문자 메시지나 SNS, 이메일을 통해 안부 지지글을 막 보내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윤에게 이런저런 제안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윤이 고맙다, 관심에 감사드린다 하면 자기 제안에 동의했다고 또 밖에 떠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근데 윤은 크게 자기의 본의와 다른 것 외에는 놔놓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송영길 측이 민주당이 이제 윤에게 포문을 열기 시작했죠. 그래서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윤한테는 자신이 있다라는 행보를 보이고, 어제도 많은 의혹을 퍼부어냈어요. 최근 윤이 내 장모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말과 관련해서 박주민은 당 회의에서
장모가 재질이 나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데 윤이 그런 말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 정말 10원 한 장 피해주지 않았는가 재판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측에서는 사석 발언이 와전되었다. 장모의 유무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장모 사건이 금전적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거 다 각서라고요. 이 보수라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킬러 컨텐츠를 가지고 사람에 관계없이 보수의 지지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용을 탑재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그 내용을 받아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가만히 한번 보세요. 대선 후보라고 언급되는 사람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 중도인지 우파인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저쪽 사람들하고도 가까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돌아다니요. 윤석열이든 최재형이든 이 정권 하에서 검찰총장을 했고 아직도 감사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게 당을 대선 후보를 내주고 그런 사람이 와서 이 당을 타고 앉습니다. 그러면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이 당의 가치나 정책 비전은 의미가 없어지죠. 윤석열이 그러면 당 대표가 된 사이에 이 당의 이름을 이번에는 국민의 똥이라고 바꾼다 칩시다. 어느 순간에 국민의 힘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국민 똥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정책은 이렇다고 바꾼다 칩시다. 그러면 또 그 정책이 또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의 생각에 따라 가지고 정당 전체가 좌지우지되고 정당의 생각은 없고 이런 정당을 보고 표를 갖다가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주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만 겨냥해서 스나이퍼로 저격해서 날려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그냥 대책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만든 데는요. 보수 대중들의 정치 형태의 저열한 수준이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솔직히 황교안 되면 대다수가 황교안을 따라갑니다. 저보고 황교안 비판한다고 아주 욕도 말도 못하는 욕과 비판을 했습니다. 뉴스 브리핑을 보다가 끊었답니다. 홍준표 비판했을 때 홍준표 비판했다고 또 난리. 김종인 비판하니까 김종인 비판했다고 난립니다. 저는 지금 이 문정권 들어서 당 대표를 했던 네 사람 홍준표, 황교안, 김종인 그리고 이제 당 대표가 되려고 하는 이준석이 뭐 현재로 보면 이준석이가 거의 되는 구도죠. 그렇게 보면 이 네 사람이 그중에 홍준표는 좀 칼라가 다른 영역에 속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이 정권하고의 관계에서 사실상 정권이 밀어줘서 만들어줬다 해도 별 관이 아닐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의 목적은 이 당을 제대로 재건하고 당의 이 올바른 정책을 탑재해서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야말로 여건에 유리하도록 선거에서 참패해 주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연히 LH2기라는 게 터져서 한번 이렇게 어긋나게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최재형이도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도 제거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윤석열과 최재형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당 자체가 부동산 문제, 주거 문제, 그리고 고용 문제, 그리고 공정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동맹에 관한 문제,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등 가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그리고 노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기득권 재벌 등에 관한 관계, 이런 것들을 딱 정리해가지고 완전 계획을 포방하면서 나가게 되면 후보와 관계없이 솔직히 말하면 자기들 내부에서라도 이런 것을 하겠다고 사람 하나 뽑아서 내세워도 대선에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 당은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수구 기득권 재벌, 부패 재벌들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저 당은 수구 기득권 언론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당에서 그런 이 변화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제로고, 그러니까 인물에만 의존하는데, 어떤 인물이 저 당의 당 대선 후보가 되어서 나가려고 하면 기득권 재벌이나 보수 언론이 밀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당에 들어오는 유력 대선 후보는 첫 번째는 기득권 재벌하고의 관계에서 말 잘 듣겠다고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보수 언론 눈에 잘 보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도 솔직히 말하면 저 당이 사회개혁을, 과감한 서민가치 개혁을 할 가능성이 없어요. 누가 와도. 제가 윤석열이 뭐 되고 안 되고에 눈꽃만큼도 관심을 안 가지는 거는 윤석열도 그럴 가능성이 제로라고 거의 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수 대중들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저 당이 그런 개혁을, 사회적 개혁을 안 하면 저 당을 안 찍겠다는 의미 있는 규모로 결집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수판에 여러 단체니 작은 정당이니 하는 사람들 행색을 한번 보세요. 결국 뭘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될 만한 놈한테 광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광팔 뉴스만 많지 저 당이 뭔가를 정책적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세력이 앞으로 집권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해도 되는 겁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말이 보수지 보수가 아닙니다. 저것들은.